크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포항에서, 그리고 일요일은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이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드릴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해보면요. 시장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죠. 미국 시장이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는 모레기 때문에 이제 그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제가 못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자체는요, 뭐 더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더 올라가기 조금 힘들겠죠. 삼성전자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 많진 않고, 그리고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선반영이 된 것들이 사실은 많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상승의 여력이 크지 않다. 그러니 얘가 또 빠져내려간다면은 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요, 횡보하는 구간까지 위쪽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하락세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하락세는 저는 마지막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거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자리부터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약간 느긋하게 들어가자인 주의이기 때문에 보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상승은 삼성전자나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속빈 강정에 가까운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사실 이 자리에서 신규로 뭔가를 산다거나 뭔가 뭐 종목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좋은 시장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면요, 세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SI 리소스, 그리고 티라유텍까지 세 종목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18개의 종목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기업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상패가 되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이상급등 현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기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 하면은 욕심내시는 것보다는 빨리 청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자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요 상승은 엄청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머물다가 그냥 끝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승이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빠져내려온 기업인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면요, 사실 완벽하게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우여곡절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자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노력은 하긴 하겠지만 쉬운 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 반등이라던가 상승 한 번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올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때 맞춰가지고 아마 이상 급등주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 테마가 도를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거는 신규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 그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한가로는 SI 리소스입니다. 이 기업도 올라올 만한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죠. 최근에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얘도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뭐 코센과 같은 기업들도 밑에서 빠져 있다가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코롱 티슈진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가 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 포인트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이어지는 시세는 아닐 거예요. 바닥을 좀 다지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이 또 안 좋아질 때 아마 급등 나올 가능성, 또 시세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지만 사실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는 절대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요 기업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정부가 조금 이렇게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이 엮이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엄청 튀어 올라온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 얘가 품절주기 때문에 엮인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54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소프트웨어로도 엮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기술로도 엮이고요. 뭐 품절주다 보니까 뭐 말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상승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12,000원, 3,0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바로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세 종목, 상한가에 들어간 세 종목을 보면요. 단순 기술적 반등에 속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몇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볼만한 내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상승을 하면서 보여지는, 상승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시장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조금 비어있는 시장, 결국은 내려가거나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시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속을 보자, 현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제 명절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명절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장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매하기 괜찮게끔 변동성이 위아래 폭을 좀 넓혀가면서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폭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상승폭도 꽤나 있고 하락폭도 꽤 있는 변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저점을 잘 잡고 고점에 잘 파는 형태의 박자를 맞추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첫 박자부터 엇박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박자를 잘 잡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뭐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방향으로 꺾은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하기 위한 포인트도 아니다. 결국은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